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 틀린 삶을 살아왔던 거죠.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자라는 게 제 삶의 모토인데, 저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내리면은 저는 그 답에 대해서는 오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그걸 누가 어떤 평가를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한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문화기획단체 꿈톡의 강주원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틀린 삶이 어딨어요. 혹시 이 틀린 삶이 어딨어라는 문장 익숙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틀린 삶이 어딨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지만 제가 지금까지 청년으로서 겪어왔던 이야기들 이 안에 담았거든요. 지금도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 책의 주 소재는 뭐냐면은 빨간 클립이에요. 혹시 빨간 클립 이야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빨간 클립으로 물물교환을 끄덕끄덕 하시는데, 빨간 클립 물물교환 이야기는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텐데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캐나다에 한 백수가 있었어요. 이 백수가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았던 거예요. 근데 되게 창피하잖아요. 나이 다 먹고 어머니 집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사는 게.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던 게 내가 집을 얻어야겠다. 근데 집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하죠. 근데 백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수가 어떻게 해서 집을 만들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집에 굴러다니는 빨간 클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클립으로 집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빨간 클립으로 물물 교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게임 같은 게 있대요. Bigger and Bigger. 네, 하여튼 그 좀 더 큰 물건들로 교환을 하는 그런 게임이 예전부터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생각을 한 거죠. 빨간 클립으로 물물 교환을 시작해서 이거를 집까지 만들어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했어요. 이 실제로 1년 반 만에 이 빨간 클립이 캐나다 키플링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2층 집으로 바뀌었어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실 텐데 순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빨간 클립을 블로그에 올린 거죠. 뭐 예전에 SNS도 없을 때니까 그때 이제 블로그 유일한 블로그에 제가 빨간 클립을 갖고 있습니다. 저랑 뭐 빨간 클립이랑 교환하실 분 해가지고 올린 거죠.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저 빨간 클립 갖고 싶어요. 대신 저는 펜을 드릴게요라고 한 거죠. 처음에 이제 작은 교환들이 이루어진 거죠. 펜이 문 손잡이로 바뀌고 네. 손잡이는 여기 캠핑 스톱으로 바뀌고 보시면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물건이. 근데 이 물건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영화 출연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이 백수가 키스의 어떤 키스가 락그룹 되게 유명한 락그룹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노글로브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싶다. 대신에 영화 출연권을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백수가 가지고 있었던 건 영화 출연권이었는데 이제 올린 거죠. 또 사람들한테 알린 거죠. 이 영화 출연권을 줄 테니 뭐 교환하실 분 했는데 어떤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제 집을 줄게요. 2층 집을 줄 테니까 그 영화 출연권 주세요 해서 1년 반 만에
빨간 클립이 2층 집으로 바뀐 거죠.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하고 있는데 이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한테는 제가 돈을 모아서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이 빨간 클립으로 물물 교환을 해서 공간을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물어보죠. 너 뭐해? 너 왜?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잃는 게 없잖아.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그냥 시간만 드는 거야. 근데 나 시간 많어. 잃는 거 없잖아.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거 왜 하냐고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랑 프로젝트를 함께한 꿈톡의 멤버들이었죠. 이 친구들은 제가 단톡방에다가 야 우리 물물 교환해서 공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왜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와 대박이다, 이거 재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이거를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물물 교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SNS에 뿌리기 시작해서 그게 저희 물물 교환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카드 뉴스를 직접 가져왔어요. 추억도 되살릴 겸 이걸 나레이션을 제가 깔아서 읽어드릴게요. 빨간 클립 하나로 집을 산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 실제로 카일 맥도날드라는 친구가 빨간 클립으로 시작해서 14번의 물물 교환으로 2층 집을 만들어냈어. 정말 미친 거 같지 않아? 근데 이 미친 짓을 꿈톡에서도 하려고 해. 꿈톡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야. 청년들을 위한 소통 공간을 만든다는 꿈톡의 꿈. 꿈톡은 매달 청년들과 소통의 장을 열어 평균 100명, 때론 300에서 500명의 청년들과 함께하지. 그 외에도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어. 한 푼의 수익도 없어. 어디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는 게 그냥 좋아서. 진로, 꿈,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꿈톡에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울고 웃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라서. 근데 이 일을 지속하다 보니 하나의 바람이 생기더라. 꿈톡만의 공간에서 24시간 동안 더 많은 청년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 근데 이걸 돈으로 하려니까 10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진짜였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꿈톡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꿈톡 빨간 클립 프로젝트야. 우린 빨간 클립 대신 꿈톡 연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으로 시작할 거야. 이 책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고 그 물건을 또 다른 물건으로 계속해서 교환해 나갈 거야. 절대 단순한 이벤트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될 때까지 할 거야. 대한민국의 힘든 청년들이 꿈톡의 공간에서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책 한 권이 너희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될 때까지 꿈톡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빨간 클립 프로젝트의 시작을 SNS에 알린 거죠. 굉장히 좀 감성을 많이 팔았어요. 사실 저희가 한 이유는 잃을 거 없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린 꿈톡의 공간을 너무나도 원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 책 한 권이 올렸는데 이 SNS에 공유를 하자마자 교환을 이 책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뭐 생각나는 게 뭐 펜 있었고, 안 바꾸죠. 펜을 왜 바꿔 책이랑. 책이랑 막 교환하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뭐 자전거도 있었어요. 자전거. 그리고 뭐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꽂혔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카드의 엽서.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이 엽서가 요즘에도 서점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검은색인데 긁으면은 그 금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값어치도 뭐 돈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건데 이걸 보내주신 분이 사연을 PPT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는데 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저기 단국대학교 저기 분당까지 내려가서 그분을 만나서 족발집에서 족발을 먹으면서 이걸 막 교환했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교환이었죠.
근데 그분을 이제 만나고 돌아오는데 너무 이 감동에 차서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끝까지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왔죠. 그리고 이 스크래치 엽서를 또 올렸어요. 근데 스크래치 엽서를 올릴 때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고른 게 뭐였냐면은 찻잔 세트였어요. 이분은 그 저희 동네였어요. 신림의 어떤 한 카페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 두 딸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분도 청소년 어떤 진로 단체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고 꿈톡의 소식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뭐 아직 그 자녀들이 청년은 아니지만 청소년으로서 겪는 어떤 고통과 고민이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꿈톡이 이렇게 겪고 오는 걸 보고 그리고 이런 물물교환 프로젝트를 하는 걸 보면서 응원을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찻잔은 선물로 받은 거래요. 누군가한테. 근데 자기가 이걸 굳이 자기가 뭐 쓸 이유는 그러니까 뭐 차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안 쓸 것 같아서 고이 모셔두고 있었는데 이게 꽤 고급진 독일제 찻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엽서와 바꾸자고 하신 거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집에 갔는데 눈이 막 하늘하늘 내리는 거예요. 너무 막 감성이 막 터져가지고 아 정말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찻잔까지 왔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랬어요. 왜? 너 아직까지도 하고 있냐? 찻잔으로 뭐 하려고? 대부분 이런 시선이었어요. 이걸 왜 하냐라는 시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게 왜라고 묻는 사람들 중에 자기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 남의 삶에 대해서 왜 해? 왜 그거 왜 하냐? 이런 친구들은 정작 자신의 삶의 이유는 몰라요. 너는 그럼 왜 사는데라고 물어보면은 대답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남의 삶에 관심이 많고 남의 어떤 질문을 대신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적절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라는 걸 예초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작을 했어요. 네 번째 물건은 찻잔이 디퓨저 세트로 바뀐 거예요. 이 디퓨저 세트는 뭐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사연이 있는데 예전에 만났던 한 동생이 사회적 기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회적 기업이 뭐였냐면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향수를 만드는 거죠. 그 향수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 디퓨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작나무 함도 직접 만들었대요. 굳이 뭐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걸 진짜 뭐 돈으로 따지면은 15만 원 막 넘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취지도 그렇고 이 친구가 꿈톡을 위해서 이 자작나무 함까지 만들어준 것도 너무 고맙고 해서 이 디퓨저 세트까지 온 거죠. 네 번째 교환까지. 근데 이 다음이 그림이었어요. 그림 이해되세요? 왜 디퓨저 세트를 왜 그림으로 바꿨을까? 사실 디퓨저 세트가 더 좋은 걸로 바뀌기를 기대를 했죠. 근데 너무 안 바뀌었어요. 갑자기 디퓨저 세트가 되고 나니까 점점 참여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조금 이제 값이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더 뭔가 좋은 걸 내놔야 될 것 같고 뭐 막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게 됐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얻은 거예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하다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저 그림이 전문 화가가 그린 게 아니라 아이디어 디렉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답이라는 친구인데 보시면은 그 안에 Y라는 문자가 있어요. 이 산에도 보시면은 이게 되나 모르겠네. 네. 여기 보시면은 다 Y라는 그 영어로 이 튤립도 보시면은 이게 Y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에 호기심을 심어주고 싶었대요. 왜라는 질문으로서. 그래서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너 그림을 줄 수 있냐 이걸로 물물 교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싶다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실수라면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림이라는 거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가치를 알아보고 더 높은 가치의 물건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얻고 나서 굉장히 긴 공백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이랬어요. 점점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 그림이었어? 뭐 지금 하고 있었냐? 뭐 이런 뭐 반응.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져 갈 쯤, 저희의 어떤 힘도 점점 빠져갈 쯤에 페이스북을 딱 열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함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꿈톡 수장님, 제가 뭐 대표라는 타이틀을 싫어해서 수장이라는 뭐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 제 집에 소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파를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 저 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소파는 첼로로 바뀌었어요. 이 첼로도 사연이 깊은데, 이 첼로는 연주하고 있었던 첼로는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 외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선물로 준 건데, 그걸 고이 이제 자기 방 한켠에 모셔두고 있다가 꿈톡이 이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니까 흔쾌히 또 첼로랑 소파가 교환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첼로는 그리고 여기까지 오니까 조금 시선이 바뀌었어요. 첼로까지 오니까 얘들 봐라, 첼로까지 해? 첼로까지 교환을 했어라는 시선으로 조금 바뀐 거죠. 그러면서 계속 교환을 했는데, 이 첼로는 뭘로 바뀌었냐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고프로 액션캠 많이 쓰죠.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 잘 안 보이시니까 클로즈업 해드릴게요. 뭐 제 얼굴로 교환한 건 아니고요. 이 고프로 액션캠하고 첼로가 교환이 됐어요. 이 고프로 액션캠은 이게 최신형이었는데 정말 비싸요. 70만 원, 80만 원 하는 캠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SNS에 올리니까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자기 이거 교환하고 싶다. 그러면서 뭐 맨투맨 티셔츠 100벌을 줄 테니 이걸 나랑 바꾸자 이러신 분들 있었고, 뭐 핸드폰을 줄 테니 이거랑 바꾸자, 뭐 카메라가 있다, 뭐가 있다,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 액션캠하고 교환할 만한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메일을 다시 열어봤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부산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예전에 꿈톡에 한번 들렀던 친구예요. 근데 형, 이제 좀 친한 동생이었는데, 형, 제 집에 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제가 첫 취업을 했을 때 저 스스로한테 주려고 저 스스로한테 선물한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그 액션캠과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계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이 시계가 뭐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그 시계 그 제품명을 인터넷에 쳐봤더니 이게 뭐야, 너무 비싼 거예요. 이 다음에는 자동차를 상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상상만 했어요. 근데 그 시계를 얻고 나서부터 암흑기가, 혹한기가 시작이 됐어요. 거의 6개월. 저는 진짜 저희 멤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시계를 얻었다고 하니까 이 다음은 자동차다, 못해도 중고 자동차는 되지 않겠냐라고 다들 이렇게 뭔가 희망 넘치는 미래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6개월 동안 물물 교환이 거의 스탑됐어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시계, 남자 시계고 너무 비싸잖아요. 이 이상은 정말 뭐 자동차, 아니면 뭐 정말 뭐 연예인과의 어떤 만남, 뭐 이런 게 아니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시할 만큼의 어떤 뭐 이 프로젝트 메리트가 없다라고 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혹한기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봉투 보시면은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데, 봉투에 뭐 안에 뭐라고 적어놨냐 이거. 안에 정말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적어놓은 봉투였어요. 뭐냐면은 이 안에 빨간 클립, 저희 물물교환 프로젝트를 설명한 엄청 막 그 감성을 엄청 듬뿍 담은 편지였어요. 손편지 같은 그런 편지를, 봉투를 1000장을 만들어서 그걸 다 복사를 해서 봉투에 넣고 이걸 들고 한겨울에 여기 앞에 있는 광화문으로 나갔어요. 한겨울에.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봉투를 뿌렸어요. 1시간에는 콧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괜찮은데 멤버들이 너무 고맙게도 다 따라 나와가지고 같이 콧물 흘리면서 막 뿌렸어요. 근데 뭐 돌을 아십니까? 뭐 이런 취급도 당하고, 너무 추우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하면서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슬프게도 이 편지를 받고 단 한 분도 메일을 주질 않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다들
야, 너 어쩌려고 그래? 너 이렇게 살다 큰일 나라고 얘기를 다들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 틀린 삶을 살아왔던 거죠.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이제 하잖아요. 살면서 나는 왜 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자기 삶에 스스로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왜라는 질문을 타인이 나한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너무 쉽게 던지잖아요. 이거 너 왜 해? 너 이거 왜 이 일을 하는 거야? 너 이러다 큰일 나. 너 틀렸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철저히 무시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질문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군가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답도 누가 하냐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너 왜 살아? 주원아, 너 이거 왜 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타인이 야, 너 이거 이래서 하는 거야, 저래서 하는 거야 라고 타인이 그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하고 있어 라고 내가 답을 내리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뭐 수능 시험 보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채점하잖아요. 답에 대한 채점을. 근데 삶에 대한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면은 뭐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내리면은 저는 그 답에 대해서는 오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에 대한 평가 채점도 결국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라는 질문을 했고 그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했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라고 답을 내렸으면은 그 답이 옳은지 틀린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채점하는 거라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내 삶에 대한 질문도 내가 하고 질문에 대한 답도 내가 하고 답에 대한 채점도 내가 하는데 평가도 내가 하는데 전 틀린 삶이 어딨어라고 묻고 싶었던 거죠.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강연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자꾸 틀렸다라고 그러고 이 삶은 옳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뭐 조언 내지 충고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삶의 모토예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자라는 게 제 삶의 모토인데 저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9살 때까지 은행 청원경찰을 해왔었고 그 이외에도 계약직이 아닌 파견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왔고 지금도 카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카페 대치동의 한 카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카페 사장이라고 하면 와 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소상공인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사실 변변치 않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전 그냥 다른 삶을 사는 거고 아니 다른 삶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내 삶을 사는 건데 틀린 삶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그걸 누가 어떤 평가를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한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만 집중 좀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 삶의 모토는 지금까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자였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크게 놓치고 있었던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오래된 동생이 있어요. 아롱이라는 이름의 동생인데요. 네, 강아롱은 아니겠죠? 네, 저는 정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어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다가 오랜만에 집에 내려갔어요. 가면 진짜 아롱이 정말 예뻐해 줘야지. 같이 잠도 자고 목욕도 시키고 산책도 하고 해야지 했는데 집 앞에 딱 섰는데 아롱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되게 노화가 많이 진행됐고 얼마 안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집에 내려가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일상적인 생활을 했죠. 뭐
서울에서 하는 일을 하고 꿈톡을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서. 그래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롱이를 키우기에 엄마 아빠가 좀 힘들다, 버겁다. 두 분 다 직장도 다니셨고 하니까, 그래서 아롱이가 너무 똥오줌도 못 가리고 더 이상 어떻게 케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롱이를 잠깐 그 시골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시골에 잠깐 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노발대발했죠. 막 엄청 화를 냈어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가만히 듣고 계시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 책임질래? 네가 아롱이 책임질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고 아롱이를 서울로 데려오면 되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대답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난 상태로.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뭐 마당 있어? 야 너 아롱이 우리 지금 나 데려올 건데 뭐 키워줄 수 있어? 내 맨날 가서 볼게 그 대신 해줄 수 있어? 그 친구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롱이를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롱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룸에 살았었고 반려동물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집은 좁고 아롱이를 광주에서 서울로 데려오는 방법도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데려오는 동안 얘가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만 막 그 변명들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집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고민만 계속 하는데 갑자기 내 자신이 한없이 창피해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그렇고 특히 아롱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롱이를 키울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롱이를 키울 수 없는 변명을 계속 늘어놨던 거죠. 근데 그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아롱이를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책임을 전가하고 그랬던 기간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내가 아롱이를 키우자, 데려오자, 집 옮기자라고 해서 집 알아봤더니 의외로 또 집은 쉽게 구해지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 월세 뭐 그런 집이 쉽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을 하고 전화를 해서 마음을 먹고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아롱이 내가 지금부터 책임질 테니까 지금부터는 아롱이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맡겨라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롱이를 키우면서 겪었을 그런 뭐 힘든 상황들 충분히 많았겠죠. 근데 내가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책임은 전가하고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 책임을 온전히 더 떠안는 게 훨씬 편한 일이구나, 훨씬 쉬운 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어쨌든 아롱이는 저한테 그렇게 책임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제가 책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죠. 사람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꿈톡을 해오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쉽게 해요. 재밌어하고 하고 싶어하고 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내가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면 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그건 너무 달콤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거. 저도 그랬었고. 근데 책임은 반면에 책임이란 거는 너무나 쓰고 무거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만약에 무거운 책임이 오면은 그걸 회피하거나 제가 했던 것처럼 누군가한테 전가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그걸 아롱이를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책임은 내가 온전히 떠안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힘든 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걸 회피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금 삶의 모토는 이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아롱이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의 모토에는 한 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 지금 삶의 모토는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온전히 책임지는 삶을 살자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 강연의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고 그 삶에 대해서 남들이 평가하려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꼭 이 문장을 하나 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돼요. 제 주변에 별의별 친구들 많아요. 쓰레기 수거하는 친구도 있고
뭐 되게 유명한 뭐 외국 대학 나온 친구도 있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을 누가 선택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그 삶에는 틀린 삶이 없다라고 저는 정말 제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뭐 앞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들이 닥칠 건데 그 선택에 있어서 책임지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